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5월 2223일 금토일 해외 축구 6경기 AFC 아약스 vs FC 흐로닝언.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중앙 숫자 싸움에서 흐로닝언의 압박선을 얼마나 빠르게 흔드느냐가 핵심이다. 흐로닝언은 4-4-2 구조로 간격을 좁히며 버티려 하겠지만 중앙 지역에서 숫자 13가 반복되면 압박의 기준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아약스 양쪽 풀백이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 볼순환에 가담하는 순간 흐로닝언의 미드필더 라인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중앙 압박선이 흔들리면 클라세는 박스 앞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코치는 측면에서 1대1 구도를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다. 코치가 바깥쪽에서 수비수를 흔든 뒤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면 흐로닝언 수비는 슈팅과 컷백을 동시에 의식해야 한다. 베오르스트는 이 과정에서 박스 안에서 센터백을 묶어두고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무리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흐로닝언은 타하의 전진성이나 드리블 전개를 통해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공을 받는 위치가 낮아지면 공격 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또한 랜드가 중원에서 활동량을 앞세워 버티더라도 아약스의 풀백과 미드필더가 촘촘하게 볼을 돌리면 압박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판데르 베르프는 박스 안 경합에서 버틸 수 있는 자원이지만 수비 블록이 계속 좌우로 흔들리면 제공권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약스는 코너킥 찬스가 발생될 때마다 반대쪽 파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높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베오르스트가 중앙을 흔들고 뒤쪽에서 재진입하는 선수들이 세컨볼 경합에 가담하면 흐로닝언 수비는 막힌 기준을 잃기 쉽다. 특히 흐로닝언이 중앙을 막기 위해 수비 숫자를 안쪽으로 좁히면 아약스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반대로 흐로닝언이 측면을 막기 위해 넓게 벌어지면 클라센이 박스 앞 공간으로 침투하며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볼 점유율과 경기 템포 모두 시간이 갈수록 아약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전반부터 아약스가 중앙에서 볼순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흐로닝언은 점점 낮은 위치에서 수비 블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후반에는 체력 부담까지 겹치면서 흐로닝언의 중앙 압박선이 더 늦게 반응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중앙 장악과 세트피스 완성도를 앞세워 승부의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약스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FC 위트레흐트 vs 헤이렌베인.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보다 페널티 박스 앞에 떨어지는 세컨볼을 누가 먼저 잡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위트레흐트는 4-4-2 구조 안에서 중원과 측면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상대가 걷어낸 공을 다시 회수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반면 헤렌베는 최초 경합이 끝난 뒤 박스 앞에 떨어지는 공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중볼이나 크로스 이후 혼전 상황이 나오면 수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위트레흐트가 다시 공격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 미겔 로드리게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미겔 로드리게스가 흐름볼을 가장 먼저 점유하고 과감하게 슈팅으로 연결한다면 혼전 상황 하나만으로도 헤렌벤 골문을 열어젖히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특히 헤렌벤 수비가 박스 안쪽으로 시선을 빼앗긴 상태에서 박스 외곽 커버가 늦어지면 로드리게스의 슈팅 선택은 직접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위트레흐트에는 제키엘이라는 데드볼 카드도 있다. 제키엘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을 때 직접 슈팅과 날카로운 킥 전달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다. 헤렌벤이 세컨볼 대응에서 밀리고 박스 앞에서 불필요한 파울까지 범한다면 위트레흐트는 자연스럽게 세트피스 득점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드 위트 역시 이런 경기에서 가치가 크다. 드 위트는 박스 안으로 깊게 들어가 몸싸움을 걸어주고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에 다시 압박을 붙이며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헤렌벤은 벤테를 향한 전방 패스와 브라워스의 박스 근처 침투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중원에서 메르벨트가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 벤테에게 전달되는 공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공격 전개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또한 헤렌벤이 세컨볼 경합에서 계속 밀리면 수비 라인은 계속 뒤로 물러나고 이선 자원들은 앞뒤로 뛰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위트레흐트의 교체 카드 우위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위트레흐트는 벤치에서 새 에너지를 투입해 측면 압박과 박스 진입 빈도를 유지할 수 있고 헤렌벤은 수비 간격을 다시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컨볼 반응 속도, 페널티 박스 주변, 프리킥 위협, 교체 전력의 깊이까지 감안하면 위트레흐트가 더 많은 승부처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이 경기는 위트레흐트가 혼전 상황과 데드볼을 모두 득점 루트로 연결하며 승점 3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위트레흐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위트레흐트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5월 23일 토요일 ACF 피오렌티나 vs 아탈란타 BC.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수비 간격 유지와 아탈란타의 측면 컷백 침투 구조가 정면으로 맞붙는 승부다. 피오렌티나는 모이스킨의 피지컬과 구드문드손의 이선 창의성, 만드라고라의 왼발 전개를 통해 공격 루트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공격 전개 이후 볼을 잃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아탈란타의 전환 공격에 곧바로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만드라고라가 전개 방향을 잡기 전에 에데르송의 압박이 붙으면 피오렌티나는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구드문드손이 박스 외곽에서 볼을 잡아도 아탈란타의 중앙 압박이 빠르게 좁혀지면 킨에게 연결되는 마지막 패스는 쉽게 차단될 수 있다. 반면 아탈란타는 데 케텔라에르의 유연한 움직임과 에데르송의 중원 장악력을 통해 공격 속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데 케텔라에르는 측면에서 볼을 받은 뒤 단순 크로스만 선택하는 자원이 아니라 안쪽 수비를 끌어낸 뒤 컷백으로 박스 중앙을 열어줄 수 있다. 그 순간 피오렌티나 수비가 공 방향으로 급하게 몰리면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와 세컨드 라인 침투 공간이 동시에 열릴 수 있다. 아탈란타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노릴 가능성이 높다. 크르스토비치가 중앙 수비수 뒤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나와 슈팅 각을 잡으면 피오렌티나 수비는 마킹 대상을 놓치기 쉽다. 그리고 에데르송이 중원에서 세컨볼 경합을 장악하면 아탈란타는 공격권을 끊기지 않고 계속 박스 근처로 밀어붙일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오렌티나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은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아탈란타는 이 흐름을 무리한 중앙 돌파보다 측면 깊이 컷백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풀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오렌티나가 초반 강한 압박과 킨의 마무리로 위협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교체 카드 전력과 후반 공격 다양성에서도 아탈란타가 더 우세한 상황이다. 결국 피오렌티나가 전반에는 어느 정도 맞설 수 있어도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수비와 박스 안커버에서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아탈란타는 데 케텔라에르의 컷백 선택과 크르스토비치의 침투, 에데르송의 중원 압박을 통해 더 선명한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다.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박스 안 자유로운 슈팅 각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승리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피오렌티나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피오렌티나 패 추천. 언더 추천. RC 랑스 vs 오지시니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랑스 쪽이 더 안정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랑스는 3-4-3 구조 안에서 전방 압박, 측면 전개, 세트피스 공격까지 여러 루트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니스는 4-1-4-1로 중원 숫자를 채우려 해도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이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고 중앙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랑스에게 공격 기회를 계속 내줄 수 있다. 랑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찌르는 것이 중요하다. 토비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며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는 자원이다. 토빈이 니스에 벌어진 중원 간격을 읽고 전방으로 침투하면 에두아르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며 마무리 위치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토마손이 이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 랑스의 공격은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전진, 컷백 박스 외곽 슈팅까지 넓게 이어질 수 있다. 니스는 모하메드 알리초와 티아그 고베이아의 측면 속도를 활용해 반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측면 자원들이 전진한 뒤 볼을 잃으면 중원과 측면 사이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문제가 생긴다. 은돈벨레가 탈압박으로 한두 번 흐름을 풀어낼 수는 있지만 세컨볼 경합에서 계속 밀리면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잡아가기는 어렵다. 랑스는 이 흐름에서 볼점유 시간을 늘리고 니스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며 슈팅 공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트피스는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랑스는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박스 안 움직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에두아르가 수비수와 경합하는 사이 토빈과 토마손이 흘러나온 공을 다시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다. 니스는 미드필더 간격이 넓기 때문에 세트피스 이후 두 번째 상황에서도 수비 위치를 빠르게 잡기 어렵다. 그래서 랑스는 세트피스 한 번으로 끝나는 공격이 아니라 이어지는 박스 외곽 전개와 재차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니스의 중앙 장악력은 떨어지고 랑스의 전방 침투와 세트피스 기회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랑스가 세컨볼 경합과 파이널 서드 진입 횟수에서 우위를 잡고 니스가 뒤늦게 수비 간격을 조정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 세트피스 완성도, 박스 안 결정력까지 감안하면 랑스 승리 쪽 기대값이 더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랑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랑스 승 추천. 언더 추천. 멕시코 vs 가나.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푸에블라에서 치르는 경기라는 점부터 흐름이 다르게 잡힌다. 멕시코 선수들은 수많은 관중 앞에서 승리를 선물해야 한다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안고 경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어매치 특성상 초반 집중력과 심리적인 몰입도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멕시코가 훨씬 강한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 전술적으로도 멕시코는 히메네스를 전방 기준점으로 두고 베가와 모라가 좌우와 중앙 사이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공격 루트를 만들 수 있다. 히메네스가 센터백을 끌어내고 베가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 가나의 수비 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모라다. 모라는 중앙 지역에서 짧은 터치와 전진 패스 선택이 빠르기 때문에 가나의 1선과 2선 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
최근 가나는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1선이 압박을 나가도 2선이 바로 따라붙지 못하면 중앙 지역이 쉽게 열리고 멕시코는 그 공간에서 공격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다. 특히 모라가 그 공간을 먼저 차지하면 가나의 최종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날카로운 슈팅 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히메네스는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잡고 기다리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낮은 크로스나 컷백 상황에서 마무리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베가는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통해 가나 수비의 파울을 유도하거나 안쪽으로 쫓고 들어와 직접 슈팅을 노릴 수 있다. 반면 가나는 조던 아예오의 경험, 세메뇨의 직선적인 전진, 쿠두스의 개인 돌파라는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세 자원이 공격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중원에서 볼이 안정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멕시코가 초반부터 중앙 압박을 강하게 걸고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가면 가나는 공격 전환이 끊기며 세메뇨와 쿠두스가 고립될 수 있다. 또한 가나가 수비 블록을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조던 아예우가 전방에서 볼을 받아도 지원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중앙 공간을 먼저 장악하고 모라의 창의적인 전진 선택으로 가나 수비를 흔드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다. 푸에블라에서의 경기 환경, 관중 응원, 중앙 공간 선점, 전방 마무리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멕시코 쪽 기대값이 더 높다. 가나가 쿠두스와 세메뇨의 개인 능력으로 한두 차례 위협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 관리에서 흔들린다면 멕시코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오클랜드 FC vs 시드니 FC. 이번 경기는 중앙 압박 라인의 높이와 그 뒤쪽 커버 공간을 누가 더 영리하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시드니 FC는 4-4-4- 형태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할 수 있지만 압박 라인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중원 뒤쪽 공간이 넓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클랜드 FC는 무리하게 측면, 크로스만 반복하기보다 베르스트라테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패스 각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베르스트라테가 시드니 FC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해야 하는 넓은 구간을 정확하게 읽고 전진 킬패스를 찔러 넣는다면 경기 흐름은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그 패스가 코스그로브의 발밑이나 박스 안 침투 방향으로 연결되면 시드니 FC 센터백들은 제공권과 뒷공간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로저슨이 이선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 코스그로브에게 수비가 쏠린 뒤 비는 공간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오클랜드 FC는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고 점유율을 바탕으로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무래도 볼을 오래 소유하며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빈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쪽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시드니 FC는 캄푸차노 보니아가 전방에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에게 향하는 패스가 늦거나 끊기면 공격 전체가 답답해질 수 있다. 키스페 코르도바가 중원에서 패스를 풀어주려 해도 오클랜드 FC가 전방 압박과 중원 차단을 동시에 걸면 전진 방향이 뒤로 밀릴 수 있다. 퀸탈 역시 박스 안에서 슈팅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지만 전개가 느려지면 수비가 이미 자리를 잡은 뒤 공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FC가 초반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흔들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압박 라인 뒤쪽을 메우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활동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이 구간에서 체력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 그 순간 베르스트라테가 한 박자 빠른 전진 킬패스를 선택하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오클랜드 FC 공격진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연달아 만들어질 수 있다. 코스그로브의 제공권, 로저슨의 이선 침투, 베르스트라테의 패스 선택이 맞물리면 오클랜드 FC는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득점으로 연결되는 점유율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중앙 압박을 높게 가져가는 시드니 FC보다 그 뒤쪽 공간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오클랜드 FC 쪽이 더 유리한 구도다. 오클랜드 FC가 볼 점유율과 페널티 박스 주변 슈팅 기회를 동시에 장악한다면 승부는 홈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오클랜드 FC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오클랜드 FC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